연결망 분석, SNS,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 사회 연결망을 이제 학급이라는 상황에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조금 더 바른 인성을 갖고 도덕적이고 또 조금 더 친사회적인 학생을 만드는데 좀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클래스넷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회 연결망에 관해서는 아마 여기 오신 구성원님들께서 많이들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보다 어떤 부분에서 더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행위자들이 이 연결이 되어 있죠, 선으로.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결국 행위자와 행위자를 묶는 그런 선으로 이해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학급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는데요. 학급에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한 학급에 묶여 있습니다. 한 학급에 거의 1년 동안 대부분 변화가 없다면 있고요. 그 안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아이들도 있고 친사회적인 아이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친구 혹은 여러 가지의 어떤 특성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그 학급 내 사회 연결망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조금의 동영상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급에 따라서는 이렇게 연결이 아주 촘촘한 학급이 있습니다. 촘촘한 학급이라 함은 아이들과 아이들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은 학급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급에서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집중화되어 있는 그런 학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아이들이 말하자면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보도 교환되고 어떤 결정도 하고 행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화도가 높은 아이들이 우리 반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극단적으로는 이런 브로커라고 영어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매개자 역할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에서는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무슨 전쟁 난 것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학급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두 명의 아이가 양쪽 집단을 이렇게 연결해 주거나 소통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학급은 다양한 특성과 그런 다양한 특성들을 연계하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회 연결망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성, 우리의 아이들의 어떤 이런 특성들이 과연 아이들 개인의 문제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실 텐데요.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 가 있을 때, 특히 군복 입었을 때 행동이나 말투나 태도 되게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어떤 세팅에 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기 여자분들도 많으시니까 학부모 모임에 갔을 때, 또 학교에 방문하셨을 때, 또 친한 친구들 만났을 때 다 다르죠. 그게 뭐냐면 일종의 문화, 규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보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거냐, 내가 얼마나 착하게 행동할 거냐가 그 아이의 인성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살고 있는 학급의 분위기, 문화, 풍토에 따라서 A라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부적절하거나 내가 거기서 따돌림 당하거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때 너 왜 친구가 그랬는데 왜 안 도와줬어? 그랬을 때 어떤 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인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나 혼자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문화나 규범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학급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학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 나는 그런 행동을 하면 부적절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를 행동을만 보고 인성이 나쁘다, 도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인성적인 부분은 이런 문화, 규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학급이 얼마나 건강하고 도덕적이고 친사회적인지를 더 열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아이들의 친사회성이나 공격적인 행동 혹은 폭력적인 행동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한 반에서 어떤 아이들하고 어울리는지, 누구랑 친구로 지내는지에 따라서 한 학기 혹은 1년이 지났을 때 그 아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흔히 사회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회화는 특정 아이를 만났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특정 아이를 이룬 관계 속에서, 특히 학급의 역동 속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를 인성이 바르고 도덕적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생태, 학급이라는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아이들이 눈 뜨고 그쵸? 일어나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시간이 학급 있잖아요. 물론 학원도 가고 뭐 그렇지만 상당히는 정규 학교 안에서 아이들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개인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개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학급의 생태, 문화를 바꾸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교육학이나 교육심리학에서 많이 시작하고 있는 연구들입니다. 저희의 강조점은 뭐냐면 학급의 구조적 특성, 네트워크를 바꿔주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개입의 적절한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요즘은 이런 또래 사회화, 그러니까 또래로부터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표현들이고요. 그거는 집단의 영향, 그러니까 그 피어 프레셔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래 압력. 나 하기 싫은데 애들이 막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그 영향을 상당히 많이 집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우리 집단에서 정말 바람직한 특성을 갖고 있는 인성이 바른 아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 보는 개입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넷을 만들었습니다. 클래스넷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연구진들이 같이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3년에 걸쳐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시면 무료로 언제든지 이 검사를 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우리 반이 바뀌었는지 혹은 우리 반에 좀 걱정되는 조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학생의 특성이 변화됐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무료 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을 했고요. 작년까지 저희가 프로그램도 학교에 실시를 해서 정말 학급의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아이들이 정말 바람직한 아이들이 특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일단 사전 검사를 했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선생님들한테 피드백도 받고 교사 워크숍도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그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누구랑 친구인지 이렇게 이름 적어내게 해서 선생님들이 막 손으로 그리셨거든요. 그래서 얘랑 친하고 얘는 얘를 좋아하는데 얘는 얘를 싫어하고 누구는 배척, 이런 것들을 앱으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름이 한 20여 명, 한 뭐 많아야 30여 명 이내로 줄 수 있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 아이가 인기가 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친사회적이다, 이 아이는 친구를 잘 도와준다, 혹은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또래 지명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자기에 관한 얘기들을 자기보고 검사 형태로도 이렇게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어떤 결과가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을 선생님은 이름을 다 실명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인기 있는 아이가 누구냐, 그럼 그 아이의 이름이 커지면서 이 아이의 친구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선생님하고 잘 지내는 아이, 선생님하고 갈등을 근데 이게 선생님들도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인 정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의 특성들도 이렇게 나오고요. 또 우리 반의 학습의 분위기가 어떤지들도 아이들이 이렇게 정보를 주고, 전국 평균이라든지 학급 평균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특정 아이를 누르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들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상담할 때 이 정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오셔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다 파악하기 어려우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특정 아이의 이런 검사 결과나 친구 관계를 잘 전달해 드리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만족도를 높이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전에 검사를 해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런 컨설팅 정보를 드립니다. 우리 반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보호 요인, 위험 요인, 관계 요인이라 그래서 또 이런 규범 같은 거, 우리 반에 공격적인 아이가 인기가 있는지, 또 우리 반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친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반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긍정, 부정, 뭐 학습, 뭐 이런 공격적이거나 친사회적이거나 인성에 관한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이걸 딱 드리면 선생님들이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속에는 조금 보시면 교육학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부정정서나 부정심리를 좀 감소해주고 긍정심리나 긍정정서를 높여주는, 또 친사회성이나 아이들의 교우관계,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공동체, 우리 학급이 학급에 대한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구성원으로서의 책무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활동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 아마 좀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장점 쇼핑몰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그런, 그리고 내가 그러한 장점들을 배우는 이런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PPT 자료나 수업 지도안, 또 활동지 같은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드려서 언제든지 아이들하고 짧은 시간 혹은 수업 시간에 연계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친구들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찾아내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해보는 활동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교육적인 목적에 하나요 이제 제공해드리고 또 그런 결과들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학급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변화들을 한번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검사는 여러 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사전, 사후뿐만 아니라 1학기 4월달, 7월달, 또 10월달, 12월달 이렇게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우리 반 전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 수 있고요. 또 특정 아이를 누르면 이 특정 아이가 여러 가지 특성에 있어서도 어떻게 변화됐는지, 정말 좀 더 안 좋아진 아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굉장히 좋아진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면밀하게 보실 때 중요한 데이터로서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정보들을 드려서 저희가 뒤에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운 학술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이렇게 다양한 학급을 전국에 걸쳐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통제 집단도 만들고 실험 집단도 만들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여러 가지 변인 중에서 공격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인성에 있어서 가장 타겟이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외연적 공격성이나 관계적, 특히 왕따나 따돌림 이런 것들도 좀 쟀고요. 또 친사회적인 행동, 우리가 키워주고 싶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교사-학생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어떤 반의 분위기나 어떤 규범, 문화는 사실 선생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흔히 말해서 힘겨루기를 하는 반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똘똘 뭉쳐서 선생님한테 대항하고 그 대항하는 아이가 영웅이 되고 그 영웅이 되는 아이를 중심으로 더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학급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한 변인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친구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이들이 사실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오늘 또 달라지기도 하고 계속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처럼 이런 친구 관계는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에 포함해서 이제 이런 분석들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통계적으로 좀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사전, 사후에 이렇게 검사도 하고 개입도 해서 이런 특성
특성들을 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아이들이 친구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과정과 영양 과정이라고 해서 친구를 누구를 선택했는지, 또 그 친구로 선택된 아이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분석 방법들은 뭐 차후에 조금 보시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에 따라서 이런 외연적 공격 행동이 좀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보였고요. 실제로 교사가 지지를 많이 해줬을 때 상당히 좀 특정 학교급에서는 영향을 받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굉장히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의 효과들을 좀 엄격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런 게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조금 다른 패턴이 있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거는 초등학생들은 선생님의 어떤 긍정적인 관계가 되게 도움이 되는데요. 중학교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관계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결과를 얻어서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한 연구들인데요. 친사회성하고 공격성하고 같이 이렇게 봤더니 아이들 중에서 이런 친사회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걸 좀 도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전에는 예를 들면 공격적인 아이도 있고 친사회적인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었는데 프로그램을 하고 났더니 점점 더 이제 친사회적인 아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어떤 관계들을 더 확산해가는, 그래서 그 반의 분위기나 문화가 친사회성이 확장되는 그런 친구 관계로 변화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어떤 개입의 효과가 아이들의 사회화, 그리고 특히 친구 관계의 어떤 연결망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자료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차, 2차, 그러니까 사전 프로그램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보호 요인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또 위험 요인은 이런 다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또 관계 요인에서는 지지적인 긍정적인 것은 증가하고, 또 갈등이나 이런 건 좀 낮아지는, 물론 모든 학급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유의한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보였고요. 또 이 규범이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규범이 있는 문화냐라고 했을 때, 공격적인 아이가 인기가 있었던 그런 학급에서 2차는 조금 더 인기가 없어지는, 혹은 남을 도와주는 아이가 인기가 없었던 반에서 그런 아이가 인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선생님의 어떤 아이들을 잘 파악하시는 민감성도 1차에 비해서 2차 때 조금 더 늘어나거나,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또 피해자인지를 분별해 내시는 데 있어서도 놀랍게도 어떤 향상되는 효과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시는, 그래서 아이들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더라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게 도움이 됐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질적으로 여쭤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어떤 개입이라든지 교육을 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연구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국은 이제 선생님의 관계가 프로그램 효과를 좌우하더라.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어떤 친구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이런 친사회성, 인성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잘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인성교육을 할 때 물론 인성이 좋은 아이, 인성이 좀 덜 좋은 아이, 또 공격적인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아이들의 특성을 바꾸고 행동을 교정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아이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또래관계 혹은 학급의 어떤 분위기나 문화, 규범을 좀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때 교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잘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학급을 열심히 잘 알아보셔야 되는, 그런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정보들이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떤 기초 자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클래스넷을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제한된 시간 동안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정보를 드리니까 오늘이라도 들어가서, 근데 이건 교사만 가입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학생 정보도 있고 그래서 교사 여기 와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한번 가입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 상담하거나 지도하실 때, 또 학부모 상담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관련해서 뭐 이런 거 작성하실 때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해 주시고 좋은 피드백 주시면 학술적으로나 또 교육 현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뭐 저희가 참고했던 문헌들이고 저희 발표를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도와주셨고 또 관련된 연구들은 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았음을 사사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